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토트넘 허스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홈에서 실망스러운 결과, 무려 6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져 있고 이제는 정말로 강등권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토트넘의 새해 첫 경기 주장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 하루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의 유행병, 질병이 돌면서 많은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후반에 투입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독감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확인된 결과, 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야기한 결과, 영국 현지의 취재 기자 및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밝힌 결과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전 선발 제외는 독감이나 몸 상태 때문이 아닌 전술적인 선택이었던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술적 선택, 손흥민 선수를 주전에서 밀어냈고 벤치로 내려냈던 그 선택이 엉터리 전술로 인한 졸전과 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저희는 강력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책임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프로는 성적과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의 최근 공식 경기 성적 4연속 무승입니다. 1무 3패. 사실 울버햄튼과의 경기 2대2 무승부도 충분히 패배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한다면 무려 리그 4연속 패배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토트넘이 12월 첫날 경기였던 풀럼과의 경기 1대1 무승부부터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까지 공식전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2승은 사우스햄프턴,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 거뒀던 승리였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4대3 승리는 그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의 기적 같은 코너킥 직접 득점이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정말 이길 수 있었을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20라운드 후반기 첫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1월의 첫 번째 주말, 가장 먼저 문을 열었던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토트넘의 2대1 패배로 끝났는데요. 이어서 열린 경기에서 브렌트포드가 사우스햄프턴을 역시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브렌트포드가 리그 10위로 뛰어 올라왔어요. 승점 27점입니다. 이 결과 토트넘의 순위는 리그 12위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리그 12위에 내려가 있는데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 1대4 참패를 당한 여전히 침체 중인 웨스트햄과 승점 차이는 고작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12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물론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로 이번 20라운드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아직 20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가 2점 차에 불과하기에 역시 토트넘의 순위는 13위로 떨어질 수 있는, 이번 라운드에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과, 20라운드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첼시와 1대1로 비겼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무승부로 승점 21점에 도달하면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3점 차로 좁혔습니다. 즉 13, 14, 15위에게 모두 추월당할 수 있는 흐름이다. 그 얘기는 토트넘이 점점 더 강등권 순위와 가까워지고 있으며 현재 17위로 간신히 강등권에 벗어나 있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내용적으로 밀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강등될 가능성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이런 흐름대로 변화 없이 후반기를 이어간다면 그 설마하는 강등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때부터 콘테 감독 때, 그리고 그 사이 누누 감독 체제도 있었고 수많은 기간 동안 부침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강하다. 특히 새로 지은 최신식 경기장 6만 관중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만큼은 좋은 결과를 거둬왔었는데 최근 공식 경기 홈 6연속 무승이라는 이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특히 홈팬들 앞에서 졸전이 이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승리를 한번 보긴 했지만 리그 경기, 가장 중요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리그 경기에서 입스위치 타운전 1대2 패배, 풀럼전 1대1 무승부, 첼시전 3대4 패배, 리버풀전 3대6 패배,
울버햄튼전 2대2 무승부에 이어 뉴캐슬전 이번 1대2 패배까지. 그리고 이어질 현지 시간 1월 8일 저녁, 한국 시간 1월 9일 새벽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홈 경기는 리버풀전이기 때문에 홈 7연속 무승이라는 정말 자국대회 최악의 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really angry. Angriest I think I have ever been in my career. 나 오늘 정말 화났습니다. 내 감독 경력에서 오늘이 가장 화가 난 날입니다. 왜냐? 우리는 판타스틱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경기력과 관계없이 심판 판정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 고든의 득점 때 핸드볼 파울이 상대 선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골이 무효가 됐어야 하는데 상대 수비수인 댄번이 거친 플레이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해서 우리가 11명의 수적 우위로 플레이를 했다면 또 좋은 기회를 만들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경기력으로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적은 골을 먹고 이길 수 있었는데 불합리한 판정으로 우리가 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판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또 너무 디테일하게 저격을 할 경우에는 감독이 벌금 내지 구단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이번 경기 공평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치렀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승리를 도둑맞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 경기의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더 많은 골을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흐름이었는데 정말 포스테코글루가 말한 것처럼 토트넘의 수비라인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경기력과 투지를 보여주면서 막아냈고 또 뉴캐슬 선수들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실제 전력에 비해 그 전력이라는 게 선수들의 개별적인 기량이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미숙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한 골 차로 진 게 다행이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훌륭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한 가지만 공감한다면 바로 경기 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독감에 걸려서 온전치 않은 몸 상태로 훈련도 잘 소화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는 아예 오늘 명단 제외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간신히 회복했거나 투병 와중에 경기를 뛰어야 하는 드라구신과 그레이가 이 독감 중에 경기를 뛰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으니까 어찌 보면 성적을 위해서 선수들을 무리하게 투입을 했는데 결국 성적을 못 냈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유망주를 쓰거나 선수들을 아껴서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 최선의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그래요. 단적으로 첼시와의 경기 때 로메로와 반더벤을 무리하게 복귀시켰다가 결국 더 큰 부상을 입어서 이탈하게 만들었고 우도기도 무리하게 복귀하고 결국 또 한 번 더 긴 햄스트링 부상을 입게 됐고 오늘 경기 결국 드라구시는 전반전만 뛰고 교체되어서 스펜스와 그레이라는 풀백 출신 센터백을 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선수들은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뛴 것은 맞지만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엇을 희생했고 무엇을 헌신했고 팀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경기 평등한 경기가 아니었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그렇다면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의 생각은 달랐어요. 공이 조엘링턴의 손에 맞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규정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공이 와서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면서 공이 건드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분명 힘든 승리였지만 또한 큰 승리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원정에 와서 이길 자격이 뉴캐슬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댄번의 퇴장 여부에 대한 논란도 경고 한 장 받았지만 그 두 번째 경고를 주장한 토트넘이 항의한 장면은 경미했다. 경고까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 넣은 득점에 대해서도 행운이라던가 오심의 영향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있었던 이삭의 위치 선정 이것 자체가 예술이다. 그리고 제이콥 머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크로스도 만들었고 본인이 또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가 이날 경기 결과보다 더 우리 플레이가 좋았다. 내용에 비해 우리가 얻은 결과가 아쉽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 통계 매체인 마크 스탯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저희가 옵타의 기록과 달리
기대 득점값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토트넘의 기대 득점값 0.84골, 뭐 한 골 정도로 넣을 수 있었던 뭐 경기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 골을 넣었고요. 근데 뉴캐슬의 기대 득점값은 2.44골로 충분히 3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실제로 빅찬스 3개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실시간 기대 득점 변화, 실시간 공격 위협도 변화 역시 전반 초반 먼저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넣었던 그 순간 이후 모두 뉴캐슬이 크게 앞섰습니다. 뉴캐슬이 이기는 게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불공정한 경기 내용으로 인한 패배였다고 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경기를 돌아본 그런 내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경기에 대한 이해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내리고 또 후반 교체 선수로 쓰면서 전혀 그 어떠한 효과, 즉 손흥민 선수가 벤치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도 보여주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를 또 교체 카드로 쓰면서 나름 아껴서 만약에 후반전 30여 분 정도를 임팩트 있게 쓰려고 했다라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걸 할 수 있게, 골 넣는 걸 할 수 있게 해줘야 됐는데 이번에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경기 뉴캐슬의 압박에 밀리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특히 이 고든의 골을 허용할 때 후방 빌드업을 무리하게 또 한번 시도하다가 무산되고 빼앗기고 실책으로 실점한 이후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알아서 속공 플레이, 역습 플레이, 롱볼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역습 축구에 있어서 최고인 손흥민 선수 쪽으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준비가 없고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는 그런 패턴만 만들었던 포스테코글루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낭비됐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이 몸 상태 문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해드리면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를 마치고 믹스트존에서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질문을 받았어요. 선수단에 독감이 돌았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괜찮았나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일주일 동안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훈련 안 빠졌고 전날도 아무런 그 징수에도 없었고 몸 좋았습니다. 몸 좋았고 잘 쳤고 이틀 휴가나 보냈는데 이번 경기 벤치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 토트넘은 전반전에 그 어떠한 선제골 이후 공격 위협을 만들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야 공격의 이런 주도성이 메디슨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살아났죠. 그러나 골을 넣지 못하고 만들지 못한 것은 그 과정에만 손흥민 선수가 보조자 역할을 했지 핵심적인 주역의 역할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 애틀레틱은 그런데 황당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Where were Madison and Son? 손흥민과 메디슨은 어디에 있었나? 라고 하면서 이 잭 핏브룩 토트넘 담당 기자가 말하기로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많은 부상자, 질병 악재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럴 때일수록 노장 선수들이 나서야 했는데 손흥민과 메디슨이 주장과 부주장인데 벤치에 있었잖아요. 특히 손흥민은 매우 이례적으로 벤치에 있었고 메디슨은 리그 3경기 연속 교체 선수로 나와야 했다. 어찌 보면 지난 시즌 토트넘 최고의 공격 조합이 손매 듀오였는데 또 올 시즌 사우샘프턴전도 손매 듀오가 잘해서 대승을 거뒀는데 이 둘을 벤치에 놨다. 그것은 저희는 이제 둘 다 독감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 디 애틀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뒀던 것은 셀렉션, 선택이었다. 전술적인 선택이었다. 그것은 현재 토트넘의 워크로드, 과부하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아꼈다라고 애둘러 말한 것이겠지만 과연 그럴까? 디에슬레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본인의 포지션에서든 솔란키를 대신해 최전방에 서는 자리에서든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마음이 상할까봐 활동량을 조절해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최근 경기력 부진으로 인해 벤치로 내렸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메디슨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22일 리버풀전 3대6 대패 이후 선발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가 질병을 앓기도 했었지만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전 회견에서는 회복이 다 된 선수로 질병 문제를 털어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파서 못 뛰게 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둘 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정된 4-2-4-1 시스템에서 10번 역할은 메디슨보다 쿨루세스키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평가는 손흥민과 메디슨은 티모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 정도의 비중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덜 중요한 선수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보기엔 존슨은 꽤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공격 자원은 쿨루세스키와 솔란키다. 쿨루세스키와 솔란키가 닥주전이고 손흥민, 메디슨, 베르너, 존슨이 선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 졌지만 매우 자랑스러웠고 우리가
좋은 팀을 상대로 뛰어난 축구를 펼쳤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린 선발 결정에 문제가 없었고 우리의 경기 운영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데뷔전을 치르게 됐던 프리미어리그 첫 데뷔전을 치른 브랜든 어스틴 골키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 선수의 선방 덕분에 추가 실점도 막았죠. 그리고 드라고신과 아치그레이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병상에서 내려왔다. 사실 더 치료받고 질병을 회복해야 했는데 독감이 낫지 않은 채로 경기를 뛰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라도 드라고진은 하프타임이 됐을 때 몸 상태가 산산조각 나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스펜스가 센터백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해주면서 토트넘이 참사의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단을 관통한 이 질병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나왔을 때 그냥 유행병이었다라는 말로 최근에 영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돌고 있는 독감 문제였다고 했고 라도 드라고신과 아치그레이가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 경기를 위해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고생하고 있고 다른 2명도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 안에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 선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강한 수비를 보여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선수들을 갈아 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승리라는 결과 혹은 승점 1점조차도 홈에서 얻지 못한 것은 선수만 소진되고 빈손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수마, 매디슨, 손흥민을 벤치에 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이 나왔어요. 왜냐? 이들이 독감이나 질병 문제로 못 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안 쓴 거냐? 경기 초반에는 달리기 능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잘 뛸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손흥민 선수를 고갈시켰던 부분, 본인이 매디슨을 이르게 과거의 부상에서 회복시켰던 부분들로 인해 생겼던 문제들이 타격을 미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 선수들의 퀄리티가 운동 능력이 에너지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경험 있는 선수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토트넘의 경기를 보세요. 노련하게 경기를 후반에 안정적으로 끌어가면 되는 팀입니까? 전반전 이른 시간 선제골 넣고 바로 동점골 먹고 바로 역전골까지 내줬잖아요. 경기 초반에 토트넘은 크게 앞서가지 못한다면 초반에 앞서갔을 때 경기를 좀 노련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이기지 못하는 팀이고 승점하지 못하는 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니, 비수마, 매디슨이 신선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피지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미 그때 뉴캐슬은 2대1 상태를 지키기 위해 내려섰거든요. 손흥민, 매디슨, 비수마가 들어와서 경기를 주도했던 시점은 이 세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펼친 것도 있지만 상대가 이미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공격수까지 없이 경기를 했던 것.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매디슨, 손흥민이 함께 합이 좋고 매디슨의 롱패스,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 이 속공, 역습 과정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둘인데 이날 토트넘이 뉴캐슬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많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롱볼도 많이 때렸고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전반전에는 오히려 역습에 굉장히 최적화된 손흥민, 매디슨을 안 쓰고 상대가 내려가서 로블록으로 수비할 때 오히려 이 선수들을 투입하니까 이 선수들의 장점이 또 빛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전술 운영, 선발 선수 선택, 교체 선수 선택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더볼에서 개인 능력이 좋은 쿠루세프스키를 후반에 넣어서 내려선 뉴캐슬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빠른 존슨을 마지막에 넣어서 파고들게 하면서 공간을 만들게 하고 그때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또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전반전에 충분히 손흥민, 매디슨이 들어가도 이런 플레이가 더 잘 운영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토트넘의 라인업 보시면은 전반전 예전보다 수비 라인 뒤에 내려와 있어요. 드라고신, 그레이. 그리고 앞에 쿠루세프스키가 맨 앞에 있었죠. 솔라키가 밑으로 내려가서 커버해주다 보니까. 역습! 상대가 전방 압박을 많이 했던 전반전에 뒷공간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속도감인데 온더볼 속도가 빠르지 않은 쿠루세프스키를 최전방에 놓고 역습 축구한다는 거 뭐 하는 짓입니까? 베르너도 또 완전히 고립돼 있었죠. 손흥민이 들어가든 베르너가 들어가든 누가 왼쪽 공격수로 가도 고립돼요. 이거는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문제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거고 후반에 손흥민 선수 들어가서 매디슨이랑 합을 맞춰봤는데 상대가 내려가서 경기 이렇게 하니까 안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손흥민 선수 결국 교체로 들어갔을 때 위치 보십시오. 박스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맨유전, 사우스햄튼전 그나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했을 때는 존슨이 안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해주고 다른 사이드 폭을 다른 선수가 만들어주고 혹은 윙백이 자기의 뒷공간에 스펜스가 사이드의 공간을 차지해주고 이런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또 레길론 선수가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는 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디슨, 쿠루세프스키가 함께 가운데 이렇게 공간을 투탑 10으로 뛰니까 손흥민 선수는 보조자밖에 안 됐어요. 그 보조자 역할도 잘한 겁니다. 왜냐? 이런 중간 연결고리
키패스 직전에 기점 패스를 해야 되는 선수는 패스 미스가 없어야 됩니다. 정확한 패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공격수인데 92% 패스 성공률이 나왔잖아요. 그거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전술적인 역할을 잘 이해하고 플레이했다는 겁니다. 슈팅 하나도 없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슈팅이에요. 슈팅 없었죠. 키패스 하나 했죠. 크로스 하나 했죠. 근데 그 키패스 하나, 크로스 하나 다 날카로웠습니다. 이타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지상볼 경합 성공률 75%가 넘었고, 패스 성공률 92%였고, 클리어링도 하나 했고, 파울 2개를 얻어냈고, 공 잃어버린 거 4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이지만 역시 무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축구 전술이 문제였는데. 미드필드 운영 최악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디에슬레틱의 논평도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에슬레틱과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지만 이 경기 내용이 토트넘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 이 스크린샷에서 베리발, 사르 이 두 선수가 이 뉴캐슬의 기마랑이스와 토날리 쪽을 막고 또 침투에 들어간 이삭을 막기 위해 몰린 상태에서 사이드 공간을 완전히 내줬다. 너무나 큰 공간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대로 역전골 먹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두 명이 가운데를 막고 있고 다 몰려 있어요. 토트넘 선수들이. 그럼 뒤에 이 광활한 공간 드라구신이 전진 수비를 하고 그레이가 혼자 커버할 때 스펜서가 따라 내려왔죠.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거 이 공간 어떻게 할 겁니까? 기마랑이스가 토날리 주죠. 토날리가 끌고 와서 머피 주죠. 머피가 뒤로 빠져들어갈 때 속수무책으로 골 뚫렸죠. 스펜서가 1대1로 붙어봤지만 이미 내려서서 쫓겨가는 상태에서 뒷공간 무너뜨리고 컷백 들어왔죠. 그레이가 여기 공간을 커버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왜냐 공이 이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에 애매한 곳으로 오면 수비가 걷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드라구신이 이삭 앞을 막고 있지만 결국 드라구신을 막고 뒤로 흐른 공을 이삭이 밀어넣게 되잖아요. 심지어 전반전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기도 전이었어요. 사이드 전환, 이런 압박의 허점, 반대 공간을 너무나 뉴캐슬은 잘 공략했는데 토트넘은 그러지 못하는 축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 골키퍼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의 전방 압박이 존재하는데 이럴 때면 그냥 길게 한번 쳐내려서 여기서 플레이 만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오스틴이 그레이 주고 그레이가 사르 주고 사르가 베리발 주고 베리발이 일로 또 포로 주려고 하는 이 연결 과정이 압박당한 거예요. 이삭, 고든, 기마랑이스, 머피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오스틴이 그레이 주고 그레이가 사르 줄 때 토날리가 달려들어오죠. 토날리가 달려들어와서 압박하죠. 그러자 사르의 패스가 베리발에게 가야 되는데 부정확하게 가죠. 그 공을 조엘링턴이 달려들어와서 잘라냈죠. 이때 손에 맞았다고 하지만 공이 손에 와서 맞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공을 조엘링턴은 바로 기마랑이스에게 줬고 기마랑이스는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 속에 선수들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여기 올라가 있죠. 포로 올라가 있죠. 다른 스페이스도 올라가 있죠. 그럼 풀백 뒷공간 열려 있죠. 이거 후방 빌드업하다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 그냥 뚫리는 거예요. 기마랑이스가 패스 주고 고든이 슈팅 때리고 골 먹었어요. 예견된 문제로 수비는 털리고 속공 잘하는 선수를 벤치에 두고 느린 쿠르세스키를 기점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똑같이 또 토트넘은 진 겁니다. 1대2로 졌으니까 아슬아슬하다. 독감 걸린 선수들도 있었으니까 선전했고 분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실리적인 선택, 이기기 위한 선택을 했어야 했고 준비했어야죠.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포셀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토트넘 팬들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1월 12일 일요일 밤 9시 30분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5부 리그 팀 탐 워스와의 경기조차도 지금 토트넘 선수단의 퀄리티와 무엇보다 어떤 선수를 쓰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전술 운영을 하고 있는 축구 운영을 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길 수 있을까? 5부 리그 팀인데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지금 엉터리 같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기 운영의 현실입니다. 이어질 1월 16일 목요일 새벽 5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는 그야말로 대패가 우려되고요. 심지어 최근 끈끈하면서 보이고 있는 에버튼과 1월 19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도 저는 토트넘이 새해 첫 승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계속 이렇게 쓸 거면 얼른 그냥 내보내달라. 그게 아니라면 제발 정신 차리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와 체력을 낭비하지 않는 선수 운영, 경기 운영을 해달라 촉구하고 싶습니다. 과연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경기는 어떻게 치를지 그 경기 이전의 최신 소식과 또 토트넘 이적 시장의 소식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모든 소문과 그 보도, 진실, 팩트체크해드리는 영상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모든 축구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